퇴직 후 찾아오는 삶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의 존재감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죠.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나마 쌓아두었던 은퇴 자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끊어집니다. 이렇게 늙어버릴 줄 몰랐다는 후회가 가슴을 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기만 한다면 은퇴 후의 시간은 비참함으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어버린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퇴직 후 한번 비참함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재미를 되찾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혹독하다. 퇴직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든 회사를 떠나는 순간을 두려워하던 사람이든 결국 퇴직과 함께 빈 껍데기 같은 날을 마주하게 된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멈춘 것만 같은 공허함,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 무엇보다 나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이 가슴을 파고든다. 퇴직 후 비참하게 늙어버린다. 재미를 되찾는 3가지 방법은 바로 그런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다. 나만 겪는 감정이 아니며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짜 재미를 찾았다고 고백한다. 자, 이제 당신도 다시 재미있게 사는 법을 시작해보자. 1.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시간의 주도권을 잡아라.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퇴직 전까지 우리는 늘 회사 일정에 맞춰 살아왔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회의, 업무, 보고서 마감까지. 그러나 퇴직 후에는 모든 스케줄이 갑자기 사라진다. 자유가 왔다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다. 사례 1. 김영수 씨 66세, 퇴직 후 2년.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며 바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야 좀 쉬어보자 싶어 몇 달을 쉬었지만 어느새 낮술과 무의미한 TV 시청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던진 한마디에 가슴을 후벼 찔렸다. 당신은 퇴직하고 왜 이렇게 늙었어? 그날 밤 김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퇴직하고 나서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 김 씨는 그 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엔 30분 걷기, 점심 전엔 책 읽기, 오후엔 취미 활동을 배우기로 정했다. 그렇게 시간의 주도권을 다시 잡자 신기하게도 하루가 훨씬 알차게 느껴졌고 몸도 마음도 활력을 되찾았다. 김 씨는 말한다. 시간을 내 뜻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퇴직 후 처음으로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2.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라. 뇌와 몸이 젊어진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데 주저하게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새삼스럽게? 라며 뒤로 물러서지만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큼 노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은 없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몸과 뇌가 젊어진다는 건 덤이다. 사례 이순자 씨 63세, 퇴직 후 새로운 도전. 이순자 씨는 40년 가까이 교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퇴직 후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듣게 되었다. 처음엔 내가 커피를 배워서 뭐 해? 싶었지만 막상 배우다 보니 커피의 세계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커피를 내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향기와 맛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씨는 몰랐던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게다가 같은 과정을 배우는 다른 퇴직자들과 커피 모임도 만들어 함께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이 씨는 말한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내가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즐겁죠. 3.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나만의 공동체 찾기. 세 번째 방법은 사회와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많은 이들이 고립감을 느낀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적절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사례 3. 박진호 씨 68세 퇴직 후 자원봉사. 박진호 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점점 은둔형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지만 그곳에서 어린이 학습을 도와주고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박 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봉사를 나가며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말한다. 퇴직 후 혼자 지내다 보니 마음이 병들었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 제 삶도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퇴직 후 비참해질 필요 없다. 나를 바꾸는 건 작은 한 걸음. 퇴직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시간의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사회와 연결되기. 이 3가지를 기억한다면 퇴직 후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막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작은 것부터 도전해보자. 걷기, 책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미있게 살아갈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퇴직 후에 나도 충분히 멋지고 행복할 수 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건 바로 당신의 몫이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인생 무너지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법 한 발짝만 내디뎌라.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퇴직을 긴 휴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맞이한 시간은 달콤한 휴식이 아닌 허무함과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목적 없이 흘러가는 하루, 사회에서의 나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 여기에 더해 경제적 불안까지 겹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퇴직 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퇴직이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닌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전문가 관점에서 퇴직 후 재미있게 사는 법을 체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기.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라. 퇴직 후 무기력감의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쉬는 규칙적인 일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TV를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의 흐름에 쓸려가는 삶을 살게 되죠. 왜 규칙이 필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일상이 뇌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일상표를 만들어 보자.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산책하기. 오전 독서, 취미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 자격증, 바리스타, 글쓰기 등. 점심 이후 가벼운 운동이나 공동체 활동 참여, 자원봉사, 모임 등. 저녁 하루 정리 및 내일 계획 세우기. 이렇게 하루를 구조화하면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리듬을 되찾는 순간부터 무기력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나만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 경제적 불안 줄이기. 가벼운 일거리로 소득과 보람 찾기.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불안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아둔 돈도 막상 쓰다 보면 금방 바닥이 보입니다. 은퇴자 대부분이 경제적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꼭 큰 돈을 벌어야만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들며 사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례 박선배 씨 64세 퇴직 후 소규모 일거리. 박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내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며 자신감을 잃었지만 동네 작은 카페에서 주말 바리스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지 않아도 하루 4시간 일하고 용돈벌이를 하니 경제적 부담도 줄고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되찾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기도 했죠. 하지만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힘이 났어요. 퇴직 후엔 이런 작은 소득이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고 소득을 얻으면 경제적, 정신적 안정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자를 위한 재능 기부형 일자리나 소규모 창업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관심사와 강점을 찾아 가벼운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3. 의미 있는 관계 맺기 고립되지 말고 연결되라. 퇴직 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지죠. 그런데 외로움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일수록 치매나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혼자 있지 말고 사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례 김미화 씨 62세 지역 커뮤니티 활동. 김 씨는 퇴직 후 친구도 가족도 멀리 살다 보니 늘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림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죠. 김 씨는 여기서 그림을 배우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다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모임에서 같이 전시회를 준비하며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사회적 관계는 반드시 대단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작하면 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 하나만 있어도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퇴직 후 인생 재밌게 살기 위한 결론. 퇴직 후 비참함과 외로움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아라. 하루 일정을 다시 만들어 주도권을 잡으세요. 작은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라. 가벼운 일거리라도 새로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라.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재미있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삶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퇴직 후의 인생은 망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도전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 도전이 당신의 노후를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퇴직 후 삶이 비참함이 아닌 새로운 재미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